그리고 그 다음 매출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알바생 2명을 그때 바로 채용을 하고 계속 상품을 올렸더니 까지 나오게 됐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집중해도 까지는 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의 통술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인터뷰 영상에서 모셨던 가스로 요리님을 모시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로 또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PPT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스로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스로 요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강의 대상은 이제 중급자분들이라고 좀 했는데 월 매출 한 500에서 한 1500 사이 정도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뭐 이상이나 이전이신 분들도 들으시면 도움되는 내용 많을 거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구매에 대한 중수 강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이제 한 500에서 1500 네. 사이로 좀 대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으면 얼마까지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실천만 그대로 하면은 3000까지는 3천까지?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차는 간단하게 제 소개랑 매출 상승 핵심 요건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는 저는 9월에 시작을 했고요. 바로 다음 달에 1000만원 정도 달성을 했고 1년 뒤죠. 네, 저번 달 10월에는 4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은 자동화 진행 중으로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가스로 요리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는 매출 인증이고 여기 보시면은 1100만 원이죠. 이 10월달 매출. 네, 그리고 그 다음 매출은 4,800만 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2년입니다. 네, 다음 먼저 제가 축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축구를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히 정답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 중에서 뭐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슛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뭐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드리블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슛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 슛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 상승 핵심 요건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3가지는 상품수랑 객단가랑 키워드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상품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수가 많으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에게 있는 많은 상품들이 더 많은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러면 저희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 많이 올리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올리려면은 저희가 먼저 상품을 올리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리스트업이랑 업로드인데 리스트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상품을 올릴지에 대해서 그 상품을 출연해내는 작업을 말을 하고요. 업로드는 이제 그 상품 출연한 상품들을 실제로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2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50개 이제 리스트업 50개랑 업로드 50개를 합해서 5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좀 더 좀 경력이 쌓이면은 4시간으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일단 5시간으로 잡아드렸고 그럼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개로는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땐 100개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100개 정도. 네. 그럼 하루에 100개는 얼마나 걸리냐?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하면은 10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10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뭐 집중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0개 둘 다 하게 되면은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가 업로드랑 리스트만 하면 안 되고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그 고객님과의 CS도 해야 되고 뭐 파손 났을 때 그런 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10시간을 써버리면은 저희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 네, 레버리지.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냐? 이제 업로드 알바생을 채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리스트업이 아닌 업로드 알바를 채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업로드는 보통 단순 작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트업이 아닌 업로드 알바를 채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업은 제가 어떤 상품을 고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뭐 배송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 알바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채용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상품수 한 4,000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상품을 50개 올리는 알바생의 한 달 급여는 건당으로 했을 때 대략 30에서 40만 원 사이로 측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알바생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한 명만 채용을 하면 50개 나머지 제가 올려야 되잖아요. 100개 기준으로 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려면은 하루에 100개 올리는 기준으로 알바생 2명은 정도는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알바생의 비용은 70에서 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때는 저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뭐 자신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제가 벌고 있다면은 알바생 2명이랑 제 상하비를 뺐을 때 손해는 없겠죠. 이득은 없어도. 그래서 이 정도의 판단이 되면은 저는 바로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좀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좀 더 성과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님도 이렇게 채용하고 나서 그 매출에 확실히 눈에 띄게 좀 변화가 생겼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월 매출이 80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알바생 2명을 그때 바로 채용을 하고 계속 상품을 올렸더니 3,400까지 나오게 됐죠. 그럼 이때 채용 전에 해야 할 게 있겠죠. 그냥 뽑으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업무 단순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중학생도 교육을 이일 듣고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업무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제가 알바생을 최근에 교육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지나가는 중학생 앉혀놔서 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업로드는 좀 시스템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고, 저희가 알바생들을 피드백 했을 때도 그러니까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좀 단순화시켜서 알바생들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고 그냥 매뉴얼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 정도로 업무를 단순화를 시켜야 되고, 이 작업이 사실 쉽진 않으니까 저희가 바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 많이 해보고 익숙해진 다음에 이거를 프로세스를 짠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알바생이 이제 하다 보면 옵션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야 되나요? 대충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 래피드업을 쓰시는 분들에겐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일단은 옵션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25자, 옵션이 25자가 넘어가면 안 올라가는 마켓들이 있어가지고 25자 제한이 있는데, 25자 제한으로 자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 자르는 버튼을 누르고 뒤에 끝말이 이상한 거, 예를 들어 냉장고인데 냉에서 잘렸다, 그 냉이라는 글자를 지워주는 식으로 해서 뒤에가 좀 깔끔하게 해줍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뭐 사이즈 같은 거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보통 대표님들 중에서 뭐 A부터 Z까지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고객님들이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살려주는 게 좋고, 그때 또 저희가 특수문자 제거라는 걸 누르게 되는데 뭐 별 표시 이런 거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곱하기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별을 곱하기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해줘가지고 사이즈를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5자로 자르는 걸 기본으로 가되, 그런 사이즈가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좀 너무 색깔이 필요한 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법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알바몬에 무료 공고가 있으면 알바몬은 한 5일 정도 노출이 됩니다. 무료 공고는 5일 정도 노출이 되고, 그 다음 면접은 저는 전화로 진행을 합니다. 만나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만나서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당. 근데 전화로 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좀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가 나오거든요. 전화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객단가 가겠습니다. 객단가는 이제 저희가 상품을 팔았을 때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연필을 2개를 팔고 300원짜리 연필을 2개를 팔았으면은 객단가는 200원이 되겠죠. 네. 평균을 낸 거니까.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객단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사실 20만원이 더 높아지면 좋긴 해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객단가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꿀팁은 뭐냐면은, 객단가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5만원 미만의 제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를 좀 보게 됩니다. 5만원 미만이면 판매가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타오바오 원가 기준인가요? 네, 판매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가 타오바오 기준으로? 원가는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5만원 미만의 제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만원 이상 객단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무게가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하셔야 돼요. 뭐 가구류나 아니면은 업장에서 쓰는 상업용 기계들, 이런 게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객단가가 낮은 거는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품 환불 취소가 나왔을 때 손해가 커질 수가 있어요. 객단가가 높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네. 구매한 비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근데 반품이 들어오면은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높은 제품들은 보통 부피나 무게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취소 건들로 보면은 이제 배드지에 도착 취소, 배드지에 도착했는데 취소가 들어와요. 좀 무게가 적은 것들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걸릴 수 있는데, 좀 부피가 크고 좀 우드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다시 보냈는데도 또 따로 운임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현지 판매자가 너 이거 운임 비용 안 내면은 환불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드지에서 한국으로 배송
중 취소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사실 고객 기착이든 판매자 기착이든 그냥 손해가 너무 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배송 지원 취소의 경우 쿠팡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한 7월쯤에 그 150만 원 정도 되는 침대가 반품이 들어왔는데 이게 쿠팡이었고 배송 지원으로 돼가지고 제가 보상도 못 받고 저희 집에 지금 있거든요. 아, 네. 라지킹 사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손해가 엄청 커질 수 있고, 특히 쿠팡은 조심해야 됩니다. 구매자 위주의 마켓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건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쉽지도 않고 금방금방 반품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다시 현지 업체로 보내는데 운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 이런 상품이 이제 소비자한테 도착할 때 네. 예를 들면은 도착했는데 반품해달라고 하거나 막 관세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소비자들이 만약에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관세 같은 경우 먼저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저는 미리 안내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금액까지 미리 안내를 하게 되면은 제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안내를 드리고 있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관세 다 무료 배송인데 왜 관세 내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관세는 고객님 통관으로 진행을 했고 고객님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고객님이 내는 거다, 우리가 내줄 수 있을 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가 내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은 고객님이 그래도 좀 수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게 낫구나. 네. 경동택배 비용이 큰 물건들은 착불이든 선불이든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경동비용은 저는 착불로 진행하고 있고, 이거 왜 착불이냐 이렇게 무료 배송인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고객님 저희가 제품 이 사이즈가 전부 다르고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 저희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착불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네. 이 착불 비용은 저는 고객님이 달라고 하면 그때 내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달라고 하면 네. 상세 페이지에 이거는 고객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객님이랑 또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게 CS적인 부분이 저희가 할 때는 괜찮지만 직원분을 뽑게 되면은 직원분이 되게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좀 빠르게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냥 내드리는 식으로. 그리고 객단가 아까 높이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상품들은 CS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전기 코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CS 문의를 하면은 알리 엉망 통해가지고 네. 좀 알아봐 주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주문 건수도 많다 보니까 네. 알리오망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시간 자체가 다 비용이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게 많은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현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저희가 지금은 CS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CS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화는 안 받은 지 좀 됐고, 네네. 물론 지금은 제 상황이 이런 거지 초보자분들은 전화 한 10분, 20분? 아니 5분, 10분 하는 걸로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네. 저도 매출이 부족할 때는 제가 전화를 직접 받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은 지금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좀 중요해가지고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키워드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책상, 의자, 원목 의자, 뭐 원목 테이블,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목 띄우고 의자는 키워드가 2개인 거죠. 네, 원목 띄우고 의자는 키워드가 2개인 거고, 원목 의자를 붙였으면은 그건 하나의 키워드인 겁니다. 그쵸, 네. 이 키워드는 띄어쓰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마다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 키워드를 여러 개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이게 배열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 몇 개만 잡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좀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러한 방식들은 저는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앞에 가고 안 중요한 키워드가 뒤로 가고 이렇게 좀 그 적합한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네. 랜덤으로 돌리게 되면은 물론 그 사업을 구조화하는 데는 좋겠지만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더 반자동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왜 중요할까요? 같은 상품을 같은 쇼핑몰에 같은 사진과 같은 상세 페이지로 올리거든요. 누구나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차별성을 줘야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차별성 두 가지는 가격이랑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키워드를 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을 낮추면은 마진이 낮아지겠죠. 마진이 낮아지면은 어떤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문 처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얻어가는 돈이 실제로 별로 없겠죠. 그렇죠. 네. 마진을 진짜 낮추게 되면은 일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렇다고 마진을 높이게 되면 안 팔리겠죠. 왜냐면은 고객님이 뭐 100만 원에 파는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150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를 보긴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하고, 가격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춰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정하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적정 마진율은 이제 스파르타나 초급차 분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한 달 동안 팔아봐요. 네. 팔아본 다음에 그 판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저번 10월 달에 그 결산을 해봤는데 마진이 30%가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적정한 마진은 20에서 25%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래피더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 마진이 좋다고 봐요. 다 뺐을 때. 네네. 30%면은 좀 높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진을 내가 좀 더 낮춰가지고 주문을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키워드가 좋으면은 똑같은 상품을 올려도 다른 제품은 5명이 보는 거를 내 상품은 10명에서 20명이 볼 수도 있겠죠. 상품명에 있는 글자 수가 예를 들어 뭐 25자 미만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는 19자에서 끝내고 누구는 24자에서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9자에서 끝낸 사람이 만약에 맨 뒤에 뭐 가정용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가정용을 검색한 사람까지도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좀 좋고 잘 되어 있으면은 똑같은 제품을 올려도 다른 제품보다 자기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키워드로 승부를 보는 게 좀 좋은 거고, 그럼 이제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3개가 있는데, 네, 대형 키워드랑 중형 키워드랑 소형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형 키워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좀 큰 범위의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가정용이랑 뭐 의자, 책상, 자전거, 신발 이런 거는 좀 하나를 검색했을 때도 뭐 상품 수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검색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이런 걸 제가 대형 키워드라고 좀 봤고, 중형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노인용 자전거, 초등학생 책상, 아줌마 수영복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게 중형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소형 키워드는 뭐냐? 좀 더 세부적이죠. 30대 남자 코트, 아니면 뭐 퀸 사이즈 원목 침대 프레임. 이것도 사실 퀸 사이즈 원목 침대 프레임도 띄어쓰기를 하면 대형 키워드 될 수 있어요. 키워드는 띄어쓰기 단위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붙였을 때는 이게 소형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소형 키워드랑 대형 키워드가 정확한 검색량, 뭐 경쟁 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긴 한데, 반자동은 빠르게 많이 올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중소형 키워드로 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대형 키워드는 보통 검색량이 많아요. 검색량이 많지만 그만큼 상품 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원목, 나무, 의자, 테이블, 데스크, 식탁 뭐 이런 걸로 갔을 때는 다 띄어쓰기를 했다는 가정하에 다 대형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상품이 고객님한테 노출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 안에서 노출이 안 되면은 많이 구매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1페이지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형 키워드를 거의 쓰면 안 되고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중소형 키워드는 대형 키워드에 비해서 1페이지에 내 제품이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세부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도 높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상품이 많이 안 올라가 있겠죠. 뭐 검색량도 많이 없긴 한데 이 상품을 올린 사람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그 대형 키워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품은 한 개인데 이게 10만 개 중에 저희 한 개가 노출되는 게 쉬울지, 5만 개, 10,000개 중에 저희 상품이 노출되는 게 쉬울지는 다들 아시겠죠. 중소형 키워드와 대형 키워드에 비해서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매 전환율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내 쇼핑몰에 내 상품을 클릭했을 때 그 구매할 확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거는 뭐 100명이 들어왔을 때 뭐 70명, 80명 이렇게 산다. 구매 전환율이 낮은 거는 100명이 내 상품을 클릭했는데도 한두 명밖에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색하는 게 구매 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그 카페 업자가 길이 한 1.8m짜리 바 테이블을 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네이버에 바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뭐 가정용에서 쓰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업장에서 쓰는 건데 막 대리석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길이가 뭐 1.1m 아니면 1.2m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자 입장에서는 1.8m짜리 나무 바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까지는. 네. 근데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카페용 원목 테이블 1.8m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고객님이 내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찾던 게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바로 구매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 중소형 키워드를 활용을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치면? 중소형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저희 무료인 판다랭크랑 네이버 키워드 도구 원목 테이블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뭐 경쟁 강도, 뭐 경쟁률이 낮은 거 순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여기 사이트에서 일단 판다랭크 검색해 보겠습니다. 판다랭크. 네, 판다랭크 사이트 들어왔고 이거는 무료거든요. 다른 분들 편하게 쓰셔도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 원목 테이블을 검색을 해볼게요. 원목 바 테이블. 원목 바 테이블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단어 중에서 경쟁난도가 낮고 중소형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 순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검색량 순으로 돼 있죠? 근데 경쟁률, 이 경쟁률이 경쟁 강도거든요. 이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뭐 이케아 아일랜드 식탁, 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나오죠. 이 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미만이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드 슬랩 테이블 이런 거는 되게 좋죠. 경쟁률이 9.65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클릭해보면은 브랜드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제가 찾는 바 테이블이랑 비슷하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우드 슬랩 테이블을 키워드로 넣었을 때는 이제 원목 바 테이블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경쟁 강도가 낮으니까 저희가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쪽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판다랭크에서는 경쟁률을 확인을 해가지고 좋은 키워드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짓는 순서죠.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소싱을 테이블을 했는데 네. 이렇게 제목을 예를 들어 상품을 우리가 100개 한다 했잖아요. 네. 그 100개를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이런 우드 슬랩 테이블을 하나를 하고 뭐 바로 다른 상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상품을 이제 리스트업을 할 때는 저는 4-5개 정도로 보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상품을 4-5개를 한 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키워드를 찾을 때도 뭐 다른 키워드 안 봐도 그냥 우드 슬랩 테이블로 4-5개를 올리는 게 맞으니까 여기 안에서 찾은 걸로만 4-5개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총 1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20개? 30개 네.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네. 테이블인데 모두 다 대형 키워드로만 다 넣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죠? 그 수강생들 코칭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리스트업 한 거를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지금 경쟁률로 돼 있는데 검색량으로 볼게요. 검색량이 많은 거부터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걸 위에 있는 거부터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카페, 식당, 테이블 이런 거 위주로 가니까 노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신경을 안 쓰고 뭐 100개, 1000개 올리면은 주문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적인 부분을 알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가 키워드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제가 좀 해봤는데 일단 중소형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마켓 시스템상 고객님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예를 들어 사과인데 사과를 맨 앞에 배치하는 사람이랑 맨 뒤에 배치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당연히 맨 앞에 배치하는 사람들에게 더 우선권을 주겠죠. 그래서 핵심으로 들고 가는 중소형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순이 맞는 것이 좋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풍선을 팔기로 해요. 근데 풍선색이 노란색이에요. 저희가 키워드를 배치할 때 노란 풍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지 풍선 노랑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노랑 풍선으로 배치를 하는 게 풍선 노랑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출이 잘 된다는 거겠죠. 네, 사실 근데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은 노랑 풍선보다는 마켓에서 뭘 좋아하냐면은 옐로우 풍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검은색 의자가 아니라 블랙 의자, 빨간색 뭐 차가 아니라 레드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은 좀 영어로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릴 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순이 맞는 게 좋다는 게 사실 제목 지을 때 막 그 셔플이나 막 순서 바꾸는 거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순이 안 맞으니까 노출이 안 되는 것도 맞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어순이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어순을 맞추면은 그분들보다는 저희 상품의 노출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거긴 한데 이거 수동 등록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동 등록을 할 때 동일한 상품명을 3개 이상 쓰면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올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니까 초보자분들이 테이블을 팔아요. 그러면은 뭐 원목 테이블, 우드 테이블, 뭐 가정용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이 3번 들어가면 좋지 않고 2번만 쓰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나 2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형 테이블 하나, 가정용 띄우고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2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1개에서 2개가 제일 좋습니다. 네네. 마지막
네, 글자 수는 45에서 50바이트로라고 되어 있는데 45에서 50바이트라는 말은 한 한글로 기준으로 가면은 23자에서 25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동시에 여러 마켓을 올릴 경우에는 하나의 마켓이 아니라 6개 모두 해당되는 그런 로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글자 수는 25자 미만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이거를 글자 수를 또 꽉꽉 안 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한 분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세 글자를 쓸 수 있는데 그 세 글자를 놓친다, 세 글자를 씀으로 인해서 그 세 글자에 해당되는 작은 노출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무료 광고 기회를 저희가 굳이 줄일 필요는 없겠죠. 좀 연관되는 키워드는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유입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좀 마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되기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컴퓨터는 진짜 컨트롤 C랑 컨트롤 V밖에 몰랐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진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정보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유튜브 보면은 막 구매된 꿀팁 이런 거 진짜 많은데 상위 노출하는 법, 네.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런 영상도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집중해도 3점까지는 가거든요. 말씀드린 걸로만 집중해가지고 좀 반복해서 보시면은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사람이 실행을 잘 안 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간절하다 아니면 돈을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바로 실행하는 그런 습관까지 기르면은 좀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상품을 3,000개, 5,000개 올리는데 이걸 다 지키면서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거를, 네, 맞아요. 이걸 지키면 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게 실전하시는 분들은 매출 3,000 이렇게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파르타 20기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스파르타 2달 과정을 끝냈는데 매출이 9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은, 저는 작년에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도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솔직하게는 그건 힘들다고 봤는데, 그 나오는 거를 보고 지금도 진짜 가능하구나, 레드오션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그때 한 번 또 느끼고, 맞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실천하는 게 힘든 거지. 네, 맞아요. 시장이랑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은 별개 문제다. 네, 맞습니다. 맞죠. 더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 좀 더 깊게 다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다뤄주시는 거예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거 좀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미리 눌러주시고 네.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네. 구독 눌려서 정보를 먼저 선점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네. 여러분들 격려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